네, 허번석의 작전 리포트 시작합니다. MTNW 허번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푹 쉬고 이제 이번 한 주 이제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AS로 한번 포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HK 이노엔이고요. 네. 이 종목 지금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설정해주신 요 상단까지 충분히 지금 상승 룸이 열려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지. 네. 기본적으로 HK 이노엔은 저희가 기다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중국 의약품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비자 발급 관련해서 분위기가 조금 미묘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난주 주말을 딱 지나고 나면서부터 중국 의약품 쪽으로 K캡이 등재가 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그 당시에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었다라는 부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이슈는 중국 의약품 등재, K캡의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향 매출액이 늘어날 것을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수급이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고 올랐을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한번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담아볼까?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꾸준하게 보신다면 조금 장기적으로는 45,000원, 48,000원까지도 룸이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간다는 게 아니라 상단을 맞고 떨어지고 또 하단에서 다시 사고 48,000원까지는 지금 엄청난 그 룸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에는 중국 관련된 이슈가 이미 노출되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릴 때에는 조정이 나오면 살금살금 담으셨다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은 내재되어 있으니까 네. 비중 조절로 대응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45,000원 그리고 2차는 48,000원까지 좀 보자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한온 시스템이고요. 설 전에 알려주셨는데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한온 시스템이고요. 5% 현재 수익권인데요. 이 종목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차트가 다시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HK 이노엔이 그대로 좀 나와 있어가지고요. 한온 시스템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그리고 매출액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우리가 이곳에서 매수를 했을 때에는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모멘텀과 펀더멘털을 보았을 때 이 정도 가격은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한온 시스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만큼 저가에 내가 작전 리포트를 보면서 잘 잡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쭉쭉쭉 우상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실 만한 종목으로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이고요. 한온 시스템은 홀딩 전략. 마지막으로 짧게 아비코 전자까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수익률이 지금 두 자릿수입니다. 11%인데요. 네. 앞으로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꾸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등락이 위아래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00원 언저리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중기 추세선 라인까지 쭉 올라간다라고 보신다면 아비코 전자도 우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지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DDR5 수혜주에 대해서는 제가 수혜 강도는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ISC, 아비코 전자는 꾸준한 관심 가지고 가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13,000원 어간까지는 1차 목표가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도 13,00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작전 리포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일단 힌트가 너무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PI 필름 점유율 1등이다. 그렇다면 종목명에 PI가 들어가겠죠. 네. PI 첨단 소재. 맞습니다. 예. 네. 폴리이미드, 네. PI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를 웃돌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탑재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반도체와 모바일 쪽으로 해서 FPCB 그리고 방열 시트 모바일 쪽이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쪽으로는 이제 전장 부품이나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로 봤을 때는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PI 필름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인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뭐 모바일이나 자동차 쪽에서도 이 PI 필름이 많이 쓰이고 있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모바일용 OLED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수요가 높아져야 PI 첨단 소재도 계속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캐시카우가 모바일 시장이었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도 그 뒤를 잇따르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중국 쪽이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여전히 재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판매량이 아직까지 재고를 떨어내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있는데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그래도 모바일 수요의 회복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의 리오프닝, 소비 회복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캐시카우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모바일 액정의 OLED 탑재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네. 2년여 간 전부터 북미향 OLED 탑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에도 들어가면서 결국엔 이 면적당 단위 출하량, OLED 패널의 증가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PI 첨단 소재의 수혜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모바일뿐만 아니라 태블릿 같은 대면적 화면에 OLED 탑재량이 증가한다면 시장의 성장성은 지금과 같이 나타나는데 리오프닝 한 축의 수혜가 이 모바일 OLED 시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장용 모니터 방금 말씀해주신 그 뭐 태블릿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화면 안에 좀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바일 쪽으로 보았다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첫 번째로는 전장용 OLED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산업의 성장성과 시장의 성장성. 그러니까 산업은 OLED 쪽으로 이제는 LCD가 아니라 OLED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고 그러면 시장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느냐? 전장용 모니터 OLED 시장은 연평균 44.5%가량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럼 시장이 모바일보다 더 가파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화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요 전장 부품 업체 뭐 자동차 쪽에서도 계속 뭐 매출이 상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LG전자, 꼭 애플카나 전기차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늘 화두에 오르고 있고요. MC넥스, 사마콘덴서, PI 첨단 소재까지 있는데 매출 성장률 추이를 본다면 지금 모든 회사들 중에서 PI 첨단 소재가 가장 높은 곳으로 레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PI 첨단 소재의 미래 먹거리는 네. 전장 부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네, PI 바니시 디자인. 지금까지는 네. OLED 탑재율이 높아지면 미래 먹거리 첫 번째 PI 첨단 소재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네. 두 번째 미래 먹거리인데요. PI 바니시라고 한다면 PI 필름 소재를 액체화시켜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액체화시킨 소재가 어디에 쓰이느냐? 전기 자동차 모터에 케이블 절연을 하는 데 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PI 바니시라는 새로운 소재가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시장의 성장성인데 전기차 모터용 바니시가 현재는 600톤 수준, 재작년 기준으로 600톤 수준인데 26년도 되면 3,000톤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용 또는 디스플레이용 쪽에서의 매출보다도 이 자동차 쪽으로. PI 바니시 쪽에서 나타내는 미래 먹거리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실적도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계속 좀 영업이익이 그래도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주가가 어디가 저점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쭉쭉 마이너스를 22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마이너스가 쭉쭉쭉 이어져 오다가 결국엔 최저점이 어디냐? 22년도 4분기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 1분기부터는 다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2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저가 인식 때문에 지금 최저점의 바닥에서 주가 반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 차트가 혹시 있을까요? 네. 자, 차트 보시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위험 구간에 도달을 했고 미래 먹거리도 뭐 모바일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정도서 55,000원 정도일까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55,000원을 대시세 분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 일단은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쫙 흘러나오고 있는데 최하단에 제가 두 개의 라인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제가 아래로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단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지금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0주선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급하게 추격하시기보다는 34,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4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4,000원 이하고요. 또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있으신데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시황을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과 그리고 주가 지수의 바닥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드려 왔고, 그리고 저는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안내를 2달 전부터 좀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휴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목표를 가지고 우직하게 가는데 어디까지 가면 좋으냐라는 말씀 하나와 삼성 전기를 저점 12만 원에서 삼성 SDI를 58만 원 저점에서 사 놓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수익률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작전 리포트 한 걸음 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